네, 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2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강의록의 10번째 단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로는 여기가 이제 조금 다양한 부분의 내용을 제가 한데 모은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록을 기준으로, 교재로는 우리 미분기하학 교재로는 1장 4절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 하고요. 그리고 3장 2절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이제 추가로 보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원하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제가 교재 대략적으로 이제 1장에서 3장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다루고 이제 순서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뒤에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재와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그 점을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제 일부분의 내용은 우리 3학년 미분기학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곡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 R2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fx, y는 0 이런 어떤 식을 만족하는 그 점들의 집합을 생각하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 점들의 집합이 곡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fxy를 또 3x제곱 빼기 4y제곱은 3 이러면은 쌍곡선이 되겠고요. 원이 되고요. 쌍곡선이 되겠고요. 등등등 3x제곱 빼기 4y제곱 빼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함수의 그런 그런 걸 우리가 레벨 커브라고 하죠. 이 어떤 함수의 등위선으로 곡선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에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곡선을 또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곡선을 매개화된 곡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이 있다면은 이 원을 이런 레벨 커브로 정의된 것을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파t라는 것을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매개화를 하면요. 이것이 이제 원의 매개화가 되겠죠. 물론 원의 매개화 방법이 이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베타 t를 우리가 코사인 로그 t, 사인 로그 t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떨 때는 감마 t를 이제 때에 따라서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매개화를 해도 이것이 그 원 위의 점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화하는 방법은 이제 유일한 것은 아닌데요. 네, 그 매개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하면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함수의 어떤 그 등위선, 레벨 커브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대수적인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대수적 곡선이라고 하는데, 같은 곡선이라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알파라는 것을 어떤 이런 구간에서 R2, 평면이면 R2가 되겠고요. 또는 R3, 이렇게 구간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것을 곡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개화된 곡선의 개념을 이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곡선의 이제 구분 정도나 그 비틀려 있는 정도 등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매개화된 곡선의 개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수의 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가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은 이제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평면에서 이렇게 일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t0라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알파 t0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알파 함수 알파는 우리가 알파는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 프라임 t 제로라는 것은 이거는 t가 t 제로로 갈 때 t 빼기 t 제로분의 알파 t 빼기 알파 t 제로. 사실은 이제 지금 주의할 것은 분모는 이거는 실수고요. 분모가 지금 벡터라는 것을 이제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벡터니까 이건 이제 벡터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t0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알파 t0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t다 고 하면은 알파 t 빼기 알파 t 제로라는 벡터는 이제 이런 이 벡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t가 t 제로로 이제 접근을 하면요. 접근을 하고 그리고 분모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 접근을 함에 따라서 이것이 알파 t에서 출발하는 어떤 이제 알파 t에서 출발하는데 그 곡선에 접하는 그런 벡터가 얻게 됩니다. 알파 t 제로에서 곡선 알파에 접하는 벡터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알파 프라임 t 제로입니다.
알파를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성분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렇게 각각을 t로 미분한 것에 t0를 대입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점은 우리가 알파 t0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 t0는 알파 프라임 그러니까 네, 알파 t0는 R3의 원소라면 알파 프라임 t0는 이제 시작점이 알파 t0인 그런 접벡터라고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이었다면은 이거는 접벡터고 특별히 이거를 알파의 속도 벡터라고 부릅니다.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이 접벡터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이제 여기에 벡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각각의 성분을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점은 알파 t0.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원을 매개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곡선을 매개화하는 방법은 물론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개화된 곡선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재매개화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네, 이렇게 구간 i에서 매개화된 이 알파라는 매개화된 곡선이 있을 때요. 정의역을 그 j에서 i로 가는 어떤 그 미분 가능한 함수 h를 하나 택해서 이렇게 j에서 h를 하고 다시 알파를 가는 이런 합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베타를 알파 합성 h j에서 R3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것도 알파도 미분 가능하고 h도 미분 가능하니까 베타도 이제 미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성함수 미분 공식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h를 s에 관한 함수로 보고 s0 대입한 것에다가 알파 프라임 h s0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s0고 h s0 라고 한다면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를 우리가 알파가 h에 의해 재매개화된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속도 벡터의 차이는 원래 알파가 뭐 h.t0에서 속도가 이만큼이었다 하면은 매개화를 새롭게 하면은 베타의 속도 벡터는 그거에 이제 방향은 같더라도 요거는 벡터죠. 요거는 벡터고 요거는 실수이긴 한데요. 그 방향이 같더라도 그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의 크기를 제가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vt0라는 것을 제가 알파 프라임 t0의 크기, 이거를 속력이라고 한다면 속도 벡터의 크기요. j 메가와시 속력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곡선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우리 3학년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는 이제 유클리드 공간, 특별히 이제 3차원, 2차원이나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1차원이 아닌 2차원이나 3차원 이 사이에 미분 가능한 그 함수들의 여러 가지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사상은 이제 정의역도 벡터 공간이고 그 공역도 벡터 공간인 그런 벡터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Rn에서 Rm으로 가는데요. 이제 n이나 m은 이제 1이 아니고 2나 3 아니면 더 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제 벡터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상의 접사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먼저 P라는 점이 있으면은 요거를 FP, 점은 여기에 점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 있는 그 점 근방에서 이제 이런 접사상을 생각하는 이유는 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약간 시각적으로 좀 쉽게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묘사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F가 R3에서 R3로 가는데요. X, Y, Z가 X-Y, X 플러스 Y, 2Z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는 지금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형 변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거는 1, 0, 0, 0, 1, 0, 0,1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이 f의 움직임을 우리가 완전히 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우리 FUV가 이제 U제곱 빼기 V제곱 콤마 EUV 이렇게 주어진 사상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F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점은 이 점으로 보내고 이 점은 이 점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 원이 있으면은 이 점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또 조금씩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점을 생각해서 몇 개의 점들을 이제 해서 택해서 그것이 F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F를 묘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은 이 점 근방에서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똑같은 점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F를 묘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방향은 실제로 이것과 같이 되는 이것으로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예,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해 볼까요? 그 계산을 이제 해 본다면은 이 F의 야코비 행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의 방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코비 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데요. U로 미분한 것을 첫 번째 열에다가 쓰고요. V로 미분한 것을 두 번째 열에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2U, 2V, 마이너스 2V, 2U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1,0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UV가 1,0일 때 그럴 때 이 야코비 행렬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2, 0, 0, 2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이거는 점 P에서 이 X방향은
20fp 이렇게 가고요. 또 01p는 0,2fp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보내는 걸 하는 방법은 이 벡터를 여기다 이제 벡터의 왼쪽에 야코비 행렬을 곱해준 것,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다시 해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1,0에서, 여기 이 방향은, 이제 방향 크기가 이제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쪽 방향은 이쪽으로 2배가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여기 0,1에서 한번 볼까요? 0,1에서는 UV가 0,1일 때 요거를 계산하면 0,1이면은 이번에는 0 -2, 2,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P.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10P에서 10 방향은 이번에는 0, 2가 됐고요. P에서 0, 1 방향은 마이너스 2, 0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FP에서. 그것이 직관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0, 1 방향, 이 방향은 이 점에서 갔을 때의 뭐였죠? 0, 2 방향, 그렇죠? 0, 2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0, 1, 이 벡터는 여기서 0, 마이너스 2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근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야코비 행렬은 지금 여기 위에 점들을 이 방향의 점들을 이 방향으로 보낸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0,1이라는 점 근방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쪽이 여기 그 F로 인한 보낸 점에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근사를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완전히 이 방향의 점들을 이 방향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F가 이제 선형 변환일 때는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형 변환이 아니고요. 이 야코비 행렬은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점 P 근방에서의 F의 움직임을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근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사한 거는 야코비 행렬의 점에서의 접벡터를 곱한 것이 FA에서 점을 보낸 그 새로운 점에서의 방향으로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주어진 사상의 접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끌어당김, 주어진 사상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나 미분 형식을 끌어당겨오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